제가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자신감과 자존감의 첫 번째 공통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믿음,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둘 다 신뢰가 바탕이 되는 감정의 영역으로 심리적인 안정감과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절대로 다치거나 상처 입어서는 안 되는 감정이고요. 하지만 직장인의 현실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상처 입기 바쁘죠. 특히 상처가 덧나거나 심해지면 두려움과 우울 등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요. 저는 직장 생활의 모든 감정이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수렴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의 두 번째 공통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나 생각에만 머물기보다는 직접적인 행동과 피드백이 병행되면서 반드시 선순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으면 반드시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다이어트가 된다고 가정하면 다이어트에 대한 성공 경험이 자신감과 자존감을 고취시키죠. 이런 반복적인 성공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상승하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고요. 반대로 실패로 인한 악순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수많은 도전이나 실행들이 자신감이나 자존감과 연결되면서 어느 순간 무엇이 먼저인지도 모르게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게다가 자신감과 자존감은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인간관계나 사회적 허용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자신감이 과하면 자만심이 되고 자존감이 과하면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신감과 자존감의 세 번째 공통점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기란 쉽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반대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박살나는 건 너무 쉬우면서도 순간이고요. 쉽게 말해 어린 병아리처럼 키우기는 힘들어도 죽이기는 쉬운 거죠. 좋은 멘토가 되는 것은 힘들어도 나쁜 선배가 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직장인의 경우 자기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기는 힘들어도 부하 직원이나 후배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박살내는 건 너무나 쉽죠. 게다가 자신감과 자존감 이 두 가지 감정은 상처받기는 쉬우나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누군가는 이런 상처들을 트라우마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상처받기 전에 무조건 잘 보호해야 하죠. 상처받아서 악순환이라도 시작되면 그땐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자신감과 자존감의 마지막 네 번째 공통점은 자신감과 자존감 이 둘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자존감이 높으면 자신감도 높고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감도 낮죠. 예를 들어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으면 회사에서 핵심 인재로 인정받고 승진하면서 직장 생활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죠. 당연히 계속 승승장구하게 되고요. 하지만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 직장 생활이 악순환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확실한 도태가 시작되고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반등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죠. 하지만 가끔 자존감은 높은데 자신감이 낮다거나 자존감이 낮은데 자신감이 높은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그리고 저의 직장 생활은 열등감 때문에 자존감은 낮은데 자신감이 높은 모습이었고요. 다행히 겉으로는 둘 다 높아 보여서 인정을 받기도 했고 승진도 계속 빨랐죠.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내 스스로 거짓임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고통스러웠고 점점 힘들어졌죠. 어쨌든 자신감과 자존감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함께함으로써 시너지가 생겨야 하죠. 이 둘이 선순환이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악순환이라도 시작하면 금방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요.